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동반자 정재환입니다. 요즘 공항에 가면 사람밖에 안 보여요. 진짜 사람 많아요. 출국하는 사람, 입국하는 사람. 사실 한때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해외는 갈 수도 없었죠. 제가 제주도로 교육을 간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가 막 코로나 터지고 초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뭔가 강의는 진행이 되면서 적당히 조심을 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일단 공항을 가는데 사람이 나밖에 없어. 제주도 공항에 내렸는데 진짜 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아하게 쇼핑하고 우아하게 제주도를 거닐다가 이제 당일치기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때도 있는데 지금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죠.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해가지고 다들 해외여행 가서, 해외여행 가면 뭐합니까? 바리바리 쇼핑을 즐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걱정되는 게 뭐야? 산 거는 좋은데 너무 많이 샀나? 이거 관세는 어떡하지? 이거 까딱하다가 관세 잘못 냈다가는 사실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해외여행의 쇼핑의 묘미는 뭐예요? 관세를 안 낼 때. 그럼 관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 많이 샀어요. 저기 세관 담당자가, 저 세관 공무원이 나를 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말고 살금살금 사고 휴, 안 걸렸다. 이건 안 되잖아. 이건 밀수입이잖아. 이러면 안 되고, 사실 면세한도 초과하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사실 관세가 너무 부담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정말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면세한도가 600불에서 800불로 올라가고 술을 한 병만 살 수 있다가 두 병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거, 이거는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냥 관세 자체가 인하가 된 거예요. 세율 자체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똑같이 해외여행 가서 막 쇼핑을 해가지고 물건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걸렸던 자재 신고를 하건 관세를 내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혹은 이제 직구를 하다가 면세 한도는 한미 FTA에 위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건 200불, 그 외에는 150불이죠. 이게 넘어가지고 관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도 예전보다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일까요? 진짜 관세가 인하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럼 관세가 얼마나 인하되었는지, 그럼 우리는 이제 해외여행 가서 쇼핑을 얼마나 더 즐길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관세법 81조 보면 간이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간이세율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수입되는 물품은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신고를 할 때 가격 신고도 하고, 이 들어오는 물품이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내가 세금을 얼마 내야 되는지 납세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입 신고할 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정확히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HS 코드 품목 분류죠. 정확히 어떤 물건인지, 그래서 여기 적용되는 세율은 얼마인지, FTA는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신고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직구로 하나 들어오는데, 해외여행 가서 하나 사갖고 오는데 그 면세한도 넘었다라고 해서 그걸 정확히 신고하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자가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 신고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간이세율이라는 겁니다. 야, 해외여행 갔다 올 때 아니면 직구로 구매할 때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신고를 하느냐? 그냥 간이세율을 적용할 테니까 퉁쳐서 이만큼을 내고 끝내라는 겁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자, 그럼 간이세율의 적용 대상은 뭐예요? 관세법 81조 1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뭐예요?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에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일단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행자, 즉 해외여행 갔다가 오면서 사갖고 오는 그 물품을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우편물, 그리고 탁송품, 별송품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우편물이 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는 거고, EMS, 탁송품이 특성 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퉁쳐서 이 세금만 납부하면은 이제 수입 신고를 한 걸로 퉁쳐주겠다는 건데, 간이세율이 얼마였을까요? 개정되기 전입니다. 우리는 간이세율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까? 20%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은 20%고요. 그다음에 비싼 것들 있죠. 모피나 모피 위료의 부속품, 그 밖에 모피 제품 30%, 가죽재 또는 콤포지션 레더재 위료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직구로 옷이나 신발 같은 거 사면 25%, 고급 시계, 고급 가방 이런 것들은
이것저것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뭐 50%, 뭐 투정기, 오락용 사양기구 그 밖에 오락용품은 55%.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이세율은 55%부터 20%,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2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갔다 올 때 지금은 면세한도가 800불이죠. 800불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20%를 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너무 높지 않냐라고 했을 때, 자, 간이세율이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자, 보세요. 2023년 2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이 얼마로 변경되었습니까? 15%. 그래서 21%, 18%, 19%, 45%, 47%에서 일단 이상하다. 분명히 최저가 20%였는데 그게 15%가 됐고 최고가 55%였는데 47%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 생각보다 많이 내린 것 같은데? 그리고 신발이나 이런 거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밖에 안 돼요. 뭔가 내린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것을 비교해서 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20%였던 게 15%가 됐고요. 녹용 32%가 21%. 이거 많이 내렸네. 그 다음에 옷이나 신발 같은 게 25에서 18%로, 뭐 모피, 위료, 모피 제품 같은 거 30%에서 19%로, 뭐 명품 가방 이런 거 기본이 50%에서 45%로, 그리고 투정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에 오락용품 그게 55%에서 47%가 되었습니다. 많이 내렸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 중에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사들고 왔을 때 관세가 얼마일까요? 라고 계산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 전 간이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누가 그랬더라고요. 아니, 네가 계산한 거랑 관세청에서 계산해 준 거랑 금액이 다르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 관세청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주는 건 개정 후고요. 제가 계산했던 건 뭐 개정 전이고 뭐 이 정도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율이 많이 내렸다는 건 사실 거의 대부분 20%에 해당하는 물품이었는데 그게 다 15%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외여행 가서 쇼핑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나. 자, 그러면 실제 세율이 얼마만큼 인하가 되었을까요? 앞서 봤듯이 간이세율이 파격적으로 인하가 된 거는 우리한테는 너무 행복한 거죠. 하지만 간이세율 인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어떤 부분의 세율이 인하되었죠? 과거에는 해외여행 갔다 올 때 600불까지 면세였다가 이제는 800불까지 면세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해외여행자 휴대품입니다. 해외여행 면세 한도가 기본적으로 600불에서 800불로 크게 상향이 되면서 그럼 200불치 더 사도 됐던 거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한 병밖에 못 샀지만 지금은 술을 무려 2병이나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술 2병 면세라고 하니까 뭐 일본 이런 데 가면은 뭐 이따만한 사이즈의 큰 술 있거든요. 이따만한 사이즈의 술을 막 2개 갖고 온다. 그래서 2개 막 이렇게 갖고 온다. 그건 안 됩니다. 술은 2병까지 면세라고 했지만 총 용량이 2리터를 넘어가면 안 되고요. 자, 또 하나. 술 2병까지 면세라고 했더니 뭐 작은 술 2개를 갖고 오는데 이 술이 무슨 발렌타인 뭐 3000년 산이야. 뭐 로얄 살루트 뭐 2750년 산이야 라고 해가지고 막 비싼 술 있죠. 그리고 와인이 어마어마하게 고급 와인이어가지고 무슨 뭐 신의 물방울 뭐 요런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뭐 한 병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비싸 이런 거 갖고 오면 안 돼요. 왜요? 가격이 400불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 2병의 면세 한도는 분명히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실 걸리면 가산세 40%, 계속 걸리면 가산세 60% 내야 되거든요. 그럼 너무 마음 아프죠. 그래서 자진신고를 했을 때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해 주는데 한도가 얼마였습니까? 기존에는 1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자진신고하면 20만 원까지 깎아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기존의 영상 해외여행자 휴대폰, 즉 해외여행 면세 파트에서도 관세가 많이 내려갔다는 것, 즉 면세 한도를 올려주면서 실제 납부해야 할 관세가 이제 인하되었다는 걸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은 뭐예요? 대부분 간이세율이 적용이 될 건데 그 간이세율도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간이세율은 정식 신고를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왜 간이세율이 20%였습니까? 자, 그거 있어요? 너 정쌤 그 유튜브 봤다며? 야, 너 정쌤 강의 들었다며? 야, 그럼 너 무역 좀 알겠네? 하면 꼭 뭐 물어보는지 알아? 이거 몇 프로야? 이거 몇 프로야?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거 몰라요. 저희도 그 검색해봐야 알지만, 야, 그거는 무역에서 HS 코드라고 해서 검색을 해봐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세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 HS 코드가 나온 표를 우리는 관세율표라고 한다. 그러면 친구들이 뭐라고요? 너 정쌤 수업 듣더니 너 많이 똘똘해졌는데, 이런 게 아니라 너 모르는구나. 정쌤 수업 들었는데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뭐예요? 나를 모욕하는 게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을 해야 됩니다. 야, 누가 이거 뭐 몇 프로야? 라고 하면 사실 몇 프로라고 말하면 돼요. 그거 관세 8%고 부가세 10%고. 그럼 18%인가? 18% 아니야. 우리나라는 관세도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그래서 물품 가격에 관세가 먼저 붙고 관세까지 붙은 가격에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 10%가 붙죠. 그래서 관세 8%, 부가세 10%라는 건 합쳐서 18%가 아니라 18.8%를 말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신고를 하면 대부분의 물품은 18.8%를 이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내국세죠. 그래서 합쳐서 18.8%의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하면 간이세율은 이제 퉁쳐서 약식으로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20%를 내라라고 해서 사실 정식 신고보다 간이세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여전히 정식 신고를 하면 18.8%인데 즉 간이세율로 납부하면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그 일반 그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쇼핑을 즐기기에 최적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너무 죽었고 이제 시장이 소비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 물론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국내 산업한테는 그렇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 여행 가서 가뜩이나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국내 경쟁 산업은 경쟁에서 취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해외 그런 여행자 물품에 대해 이제 관세도 내려갔고 뭐 절차는 점점 더 약식으로 변해가고 그렇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사실 저도 해외 가면 겁나 쇼핑 많이 하거든요. 관세하지만 어쨌든 신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가서 적극적으로 쇼핑하시고 간이세율로 싸게 납부하시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간이세율 얼마 안 되니까 꼭 자진 신고하시고 20만 원 한도로 이제 30%를 이제 감면 받으시고 그리고 정식 신고가 필요할 때 정재환 관세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무역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